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미국의 한 유명 호텔 물탱크 안에서 실종된 여대생이 알몸으로 사망된 채 발견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 각종 미디어를 통해 미국 범죄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으로 소개되며 전 세계 수없이 많은 랜선 탐정과 네티즌 수사들을 만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허무한 결말을 맞이한 엘리 사렘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3년 1월 31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러스를 여행 중이던 21세 여성 엘리 사렘이 실종됐습니다. 중국계 캐나다인인 엘리사는 캐나다 밴쿠버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요. 겨울방학을 맞아 홀로 LA 여행길에 올랐고 1월 28일 번화가에 있는 세실 호텔에 체크인을 한 상태였죠. 엘리사는 걱정하는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매일 집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월 31일부로 연락이 두절되자 딸의 걱정한 부모님이 LA 경찰에 신고한 것이죠. 신고를 받고 세실 호텔로 향한 경찰은 엘리사가 머물던 객실을 수색하는 한편 실종된 날짜 전후로 호텔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이 찍혀있는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되죠. 이 영상 때문에 세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이상했거든요. 약 2분 30초 분량의 영상에서 엘리사는 내내 홀로 있었지만 마치 누군가를 의식하는 듯 기묘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눈에 띄는 장면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죠. 첫 번째, 혼자서 엘리베이터에 탄 뒤 모든 층의 버튼을 눌렀다. 두 번째, 문이 닫히지 않자 급하게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살펴보다가 누군가를 피하듯 구석에 몸을 숨겼다. 세 번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게 반복하다가 갑자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기묘한 손짓을 했다. 네 번째, 계속해서 문이 닫히지 않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어디론가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은 다급하고 부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제스처는 엘리사가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죠. 호텔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로비 및 입구의 CCTV에 찍히지 않은 이상 호텔 내부에서 실종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간다고 해서 영장도 없이 다른 객실을 수색하거나 호텔에 머무는 다른 손님들을 치주할 순 없었죠. 그렇게 이렇다 할 단서 없이 약 2주가 흐른 2013년 2월 19일 호텔에 머물던 손님들로부터 불만사항이 접수됐습니다. 수압이 너무 낮아서 샤워를 못하겠습니다. 물의 맛과 색이 이상한 것 같으니 확인해주세요. 동시다발적으로 불만이 접수되자 호텔 유지 관리 책임자였던 산티아고 로페즈는 물탱크를 확인하기 위해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물탱크를 하나씩 확인하던 중 가장 큰 물탱크의 뚜껑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죠. 뚜껑을 닫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산티아고 로페즈는 물탱크 내부를 살펴보려고 고개를 숙였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여성의 시신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나체 상태로 물 위에 둥둥 떠 있었거든요. 시신의 정체는 얼마 전 호텔 안에서 실종된 엘리 사렘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익사로 판명되었으며 눈에 띄는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약물이나 알코올의 흔적도 없었죠. 경찰은 발견된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볼 때 엘리사가 홀로 옥상으로 향했고 물탱크에 들어가 불행한 죽음을 맞은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엘리사가 스스로 물탱크에 걸어 들어갔다는 결론에 의문을 제기했죠. 납득할 수 없는 경찰의 발표와 더불어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담긴 엘리사의 기묘한 모습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자극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물탱크에 빠진 거라는 LA 경찰의 발표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애초에 옥상은 일반 투숙객의 출입이 제한된 구역이며 물탱크 뚜껑은 무거워서 성인 남자 여럿이 동원되어야만 들어 올릴 수 있다. 여자 혼자 열고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영상과 함께 각종 추측과 주장이 되어진 사건 개요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 사렘 사건 이전에도 여러 건의 범죄와 사건이 발생해 귀신 붙은 호텔로 불리던 세실 호텔의 어두운 역사도 대중의 호기심을 부추기는데 한몫했죠. 세실 호텔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과 역사를 종합한 영상도 채널에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필요한 내용만 빠르게 짚어보자면 세실 호텔은 1927년 대공황 직전 LA 시내 한복판에 건설됐습니다. 당시로선 거금인 100만 달러를 들여 비즈니스 호텔급으로 지어졌으나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문을 열자마자 폐점위기를 맞이하죠. 경영난이 계속되자 호텔 측은 궁여지책으로 객실을 싼 값에 아무에게나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나이트 스토커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희대 연쇄살인마 리처드 라미레즈도 있었죠. 리처드 라미레즈는 살인을 저지르고 호텔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곤 했고요. LA 다운타운 빈민가에 스키드 롤을 배회하던 홈리스들도 호텔의 주요 고객층이 되었습니다. 폭력, 범죄, 매춘이 난무하는 무법지대가 호텔과 맞닿아 있어 범죄자와 홈리스가 몰려드는 세실 호텔은 겉만 번지르르한 불황자 수용소와 다름없었죠. 타국에서 온 외지인이었던 엘리사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싼 맛의 세실 호텔에 묵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엘리사가 호텔에 들락거리던 범죄자의 타겟이 되었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던 중 살해된 건 같다는 추정이 거의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근거 없는 루머나 막연한 주장도 섞여 있었죠. 시신이 발견된 세실 호텔은 LA에서 갈 곳 없는 범죄자, 약물 중독자, 전과자, 정신 이상자 등이 장기 투숙하며 숙소처럼 이용하는 곳이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면서 전면 리모델링 후 재오픈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호텔에서 쫓겨날까봐 우려한 투숙객 중 누군가가 호텔 명성을 떨어뜨리고 재오픈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해 엘리사를 살해한 후 호텔 내에 유기했다. 대부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미 정부 차원 음모론부터 일루미나티까지 온갖 자극적이고 끔찍한 내용의 루머들이 떠돌았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모두 근거 없는 추정이며 엘리사의 사망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사고사입니다. 실제로 미제가 아니라 결론도 났고요. 의문점들도 다 설명 가능하죠. 엘리사는 극심한 양극성 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양극성 장애는 비정상적으로 흥분된 상태의 조증과 극심한 우울증 기간이 주기적으로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기분 장애를 말하는데요. 흔히 조울증이라고도 부르죠. 양극성 장애 환자는 양극의 기분을 오가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편집증 등의 이상 증세를 동반할 때가 많습니다. 엘리사의 시신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여행길에 오르면서 약물 복용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죠. 가족들은 엘리사가 약 복용을 잊었을 때 환각을 자주 봤는데 CCTV 영상에 찍힌 기이한 손짓도 환각 상태에서 종종 보이던 행동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건 당일 엘리사는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채 엘리베이터에 탑승했고 착각 속에 도망치다가 옥상까지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죠. 엘리사는 숨기에 물탱크 안으로 스스로 들어갔고 오랜 시간 물속에 있다가 저체온증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저체온증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옷을 벗은 상태로 발견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신체는 생존을 위해 뇌와 심장 등 핵심 장기로만 혈액을 보내고 열 손실을 막기 위해 몸 표면에 넓게 분포하는 말초혈관을 수축하는데요. 피부로 공급되는 혈액이 줄어든 상태에서 근육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모세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며 몸속에 더운 피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덥다고 느껴 옷을 스스로 벗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의 경우에도 물탱크 내부에서 옷가지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수많은 루머 중 호텔 옥상이 직원들만 출입 가능한 통제구역이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세실 호텔의 매니저였던 에이미 프라이스는 옥상으로 통하는 문과 계단은 잠겨 있었고 직원들만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며 누군가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면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이었다고 증언했죠. 하지만 확인 결과 사건 당시 보안 시스템은 고장난 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비상탈출구를 통해 누구든 호텔 옥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물탱크 뚜껑 역시 여자 혼자 열고 닫기 무거운 건 사실이지만 아예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죠. 이런 사망 정황을 종합하면 LA 경찰이 그랬듯 불행한 사고사라는 답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3년 9월 엘리사의 부모는 호텔 측이 안전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딸이 불행한 죽음을 맞은 거라며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호텔 측이 시설 관리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으로 투숙객이 스스로 옥상 물탱크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예상하고 대비할 수 없었다고 보고 기각 판결을 내렸죠. 유가족과 재판부 모두 사고사를 전제로 관련된 소송까지 진행되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엘리사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이야기가 도시괴담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수많은 루머와 파장을 낳았던 엘리사렘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